그래서 이제 출력되는 텐스의 차원을 보면 제일 먼저 그러면 이걸 보기 전에 제일 먼저 입력되는 텐스의 차원을 보면 샘플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행이 28개고 열이 28개고 그 다음에 이미지의 개수는 1개라 그랬죠.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콤보 2D 레이어에서 필터를 32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필터별로 이미지가 따로따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의 개수가 32가 되고 그 다음에 패딩을 세임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지의 차원이 줄어들지가 않았죠. 왜냐 그러면 커널 사이즈를 5x5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패딩을 이제 세임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곽까지 해서 여기다가 0을 이제 패딩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출력되는 것도 28x28로 이제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력되는 이미지는 28x28이고 그 다음에 샘플의 개수는 당연히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맥스 풀링을 하고 나면 이미지의 개수는 똑같겠죠. 그런데 맥스 풀링을 하면 여기에 2x2로 이렇게 맥스 풀링을 이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셀 4개의 값이 이제 1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행의 셀도 2개가 하나가 되고 열의 셀도 2개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4x14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콤보 2D에서는 필터를 64개 사용하니까 그 다음에 패딩을 세임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14x14 이미지는 그대로 내려오고 단지 뭐만 바뀌는 거죠. 이미지의 개수가 6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맥스 풀 2D에서도 풀 사이즈를 2x2로 했으니까 14x14에서 또 이게 이제 14고 이게 14인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4개가 행이 2개고 열이 2개, 4개가 1개의 값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행도 2분의 1로 줄어들고 열도 2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7x7. 그래서 이미지의 행이 7개고 열이 이제 7개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미지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것을 뭘로 바꾸죠? 변수로 바꾼다고 그랬죠. 변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이미지에서 7x7로 이렇게 표시됐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한 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행이 7개고 열이 7개면 셀이 몇 개가 나오느냐 하면 7 곱하기 7 해서 49개 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셀에 어떤 값이 있겠죠. 그러면 이 값 하나하나가 셀 하나하나가 뭐가 되는 거죠? 셀 하나하나가 이게 이제 변수가 되는 겁니다. 변수가. 그래서 변수의 개수는 7 곱하기 7에서 한 개 이미지에 49개가 되는데 이런 이미지가 몇 장이 있습니까? 여기 64장이 있죠. 그러니까 곱하기 6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곱하면 이제 3036개의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x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가죠? x 313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3000개의 이 변수를 y 값은 몇 개죠? 10개 0부터 9까지 10개로 가는데 직접 이렇게 바로 회귀 모형을 만들어도 되고 중간에 다층 신경망을 해서 중간에 히든 레이어를 이제 하나 더 만들어도 되는데 그 히든 레이어를
만드는 게 128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중간에 언닉 계층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언닉 계층의 출력 변수는 샘플 사이즈 곱하기 노드가 128개. 그러면 드랍 아웃을 하면 여기에 있는 그 언닉 계층으로 있는 그 들어오는 그 웨이트를 임의로 30%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출력되는 텐스의 차원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y 값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값은 노드는 10개 중 그러니까 10개의 노드에 대한 값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행은 이제 샘플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샘플의 수만큼 해서 노드의 값 0부터 9까지 해서 이제 확률이 뭐 0, 0.01 뭐 쭉 해서 뭐 0.84 뭐 0.12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제 10개의 벡터 값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텐서들이 바뀌어가는 콘보루션 인공신경망에서 예측하게 되는 그 파라메타들 그러니까 가중치하고 절편의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파라메타라는 거는 우리가 모델링에서 공부하는 가중치, 웨이트하고 절편의 값입니다. 절편 B의 값인데 그 절편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가를 이제 계산해 놓은 것이 여기서 보이는 파라메타 넘버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메타 넘버가 많으면 모형이 예측 그 학습을 하면서 바꿔야 되는 그 웨이트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값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파라메타의 개수가 적으면 이제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작게 걸리겠죠.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832는 어떻게 나왔고 51,264는 어떻게 나왔고 40만 1,536은 어떻게 나왔고 그 다음에 1290은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거기서 필터가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 5x5의 필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입력 데이터의 값은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뭘 예측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필터의 그 각각의 셀에 있는 필터의 각각의 필터를 구성하는 각 셀의 값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5x5 그러니까 5 곱하기 5는 이 25개의 값을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터가 32개가 있죠. 32개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미지가 32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32개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게 고정된 입력 값이 들어오면 여기에 행이 5개고 열이 5개인 필터 그러니까 셀은 25개이죠. 해서 이제 적용을 하면 이게 이제 필터죠. 필터를 적용을 하면은 어떤 이제 출력 값이 이렇게 출력 이미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출력 이미지에 들어가는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그러면 출력 이미지에 들어가는 값은 그 입력 값 그러니까 이게 x 값이죠. 입력 값 x 값에다가 여기 필터 25개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편 b 값 또는 절편 값을 더한 것이
이 출력에 들어가는 값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예측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필터에 들어가는 25개를 예측을 하고 절편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합쳐서 몇 개를 예측을 해야 됩니까? 5 곱하기 5 더하기 1 해서 26개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26개를 뭐에 몇 번만큼 예측을 해야 되냐면 필터가 32개가 있으니까 32번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전체가 832 파라메타가 832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라메타가 832개가 생겼고요. 맥스 풀링은 여기 있는 값 중에서 2x2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내서 그 중에 최대값을 하니까 뭐 가중치라든지 절편을 예측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러기 때문에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컨보루션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데 다만 뭐가 달라지느냐 그러면 입력되는 이미지가 몇 개죠? 한 개가 아니라 입력되는 이미지가 32개가 되고요. 출력되는 이미지가 32가 아니라 얼마가 됩니까? 64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32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미지가 이제 32개가 있으면 그 32개의 이미지에다가 동일한 필터 5x5를 다 이제 곱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두는 거죠? 64개 중에 하나의 필터를 이제 적용을 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한 개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 이미지에다가는 뭘 더해 줘야 되는 거죠? 절편을 여기 1을 더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의 경우하고 다른 게 이 경우에는 입력되는 이미지가 32개가 있으니까 한 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필터를 적용을 해서 출력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32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필터를 다 적용해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다 합쳐 가지고 출력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칼라에 되는 그 그림을 우리가 출력할 때는 그림이 레드, 그린, 블루 세 개의 이미지가 오면 이 세 개를 다 합산을 해서 이제 출력되는 게 이제 한 개를 칼라 그림을 만드는 거죠.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세 개인데 여기는 32개가 들어오니까 32에다가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필터의 그 가중치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 더하면 값에다가 이제 절편을 더하면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이게 26이 아니라 32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 곱하기 5 곱하기 5 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그러면 이게 800이 나오고요. 거기다 절편을 1을 더하면 이제 801개의 그 변수, 그 웨이트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필터가 그 5x5 필터를 적용하는데 입력 이미지가 32개인데 32개마다 서로 다른 필터를 이제 적용을 하니까 5x5에다가 30일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801개가 있는데 그런 필터를 몇 개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냐면 64개를 사용했죠. 그럼 801 곱하기 64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801 곱하기 64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51264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컨보루션 레이어에
레이어들의 파라메타 개수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1,264개의 그 웨이트를 다 해서 이제 두 번째 그 컨보루션한 이미지를 만들고 나면 맥스 풀링 하는 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최대값을 그냥 골라내는 거니까 예측할 뭐 웨이트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0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3136개의 셀을 이렇게 변수로 한 줄로 쭉 세우면 변수가 3136개가 되니까 이것도 뭐 예측할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2차원 이미지를 1차원 변수로 바꾸니까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히든 계층이 이제 128개인데 그러면 그 각각의 3136개의 변수 x 값이 이렇게 x0부터 시작해 x1부터 시작해서 x 3136 그러면 y는 어떻게 돼요? x월 곱하기 w1 더하기 쫙 해서 x 3136 곱하기 w 3136 더하기 절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y 하나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측해야 될 이 가중치하고 절편은 전부 다 몇 개가 됩니까? 3136 더하기 1 해가지고 3137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중간에 있는 언립계층을 구성하는 인공 뉴런 128개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137 곱하기 128 하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 41,000 어디죠? 4만이 아니라 40만 153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36 곱하기 128 이제 한번 해보면 40만 3136이 아니라 3137이죠. 곱하기 128 하면 40만 153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128이 이제 10개로 가니까 변수가 128이니까 웨이트가 128이고 거기에다가 절편을 곱하니 하나를 더하니까 129가 되고 그래서 129에다가 10을 곱하니까 1290개의 웨이트를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파라메타 컨보루션 인공신경망의 파라메타 개수가 이제 계산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모델을 이제 컴파일을 하고요. 컴파일을 할 때 옵티마이저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분류하는 문제니까 크로스 엔트로피라는데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고 매출익은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액큐리시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되고 기본적인 매출익이 액큐리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컴파일이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모델.fit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X 데이터는 X 트레인 리쉐이프트를 사용을 하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Y 데이터는 Y 트레인 10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전체 샘플 그러니까 6만 개 중에 검정용 20%를 사용할 여기 이제 베리데이션 스프리즈에서 검정용은 20%를 사용을 한다고 그랬죠. 20%를 사용할 빼고 나면 이제 학습용은 40,80%, 48,000개가 되죠. 그러면 48,000개를 한꺼번에 학습하는 게 아니라 배치 사이즈만큼 나눠서 128개씩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이클이 들어가면 에포크가 한 사이클인데 한 사이클에 대해서는 샘플이 48,000개니까 이 48,000개를 배치 사이즈 128로 나누면
사실은 이제 한 사이클에서 학습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학습을 몇 번 하느냐 그러면 375번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에포크는 뭐 우리가 그 회귀 모형 개발할 때처럼 3,000번, 5,000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0번만 해도 사실 뭐 300 곱하기 30 하면 한 10,000번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백에서는 늘어나지가 않으면 밸리데이션 검증에서 사용하는 비용 함수가 줄어들지, 더 이상 비용 함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이제 일찍 끝내라. 그러니까 30번까지 다 갈 필요 없이 일찍 끝내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을 했는데도 전체 48,000개의 샘플에 대해서 배치 사이즈로 나눠서 학습하는 것을 각각 3번을 했는데도 비용 함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학습이 이제 다 이루어졌구나 해서 이제 끝내라고 해서 이제 모델링을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의 결과를 이제 히스토리라는 텐스플로 내부의 그 어떤 딕셔너리에다가 저장을 해두게 되겠습니다. 뭐 저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장을 해두면 나중에 이제 플라팅을 하고 이렇게 보면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습을 시키고요. 그러면 이제 학습이 쭉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끝난 걸 보면 30번이 아니라 12번 만에 다 끝난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12번 만에 끝났느냐 그러면 여기서 어리 스타핑에서 베리데이션 로스가 그 3번 에폭 각 그 사이클 3번 사이클 동안 개선되지 않으면 일찍 끝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12번 만에 끝났죠. 그래서 베리데이션 로스가 여기 보면 0.0295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커지잖아요. 한 번, 두 번, 3번 그래가지고 이 3번 동안 개선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0.0295 이후에 했기 때문에 이제 12번 만에 이제 끝난 걸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이 모두 끝났고요. 그렇게 이제 다 끝났으면 그 모델을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는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모델.evaluate를 사용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나면 이제 accuracy 같은 것을 이제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99%죠. 뭐 거의 다 맞은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그 이미지 데이터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콘보루션 신경망이 굉장히 이제 효과적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텐스플로우 1에서도 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팅을 해서 그 히스토리 그 학습 히스토리라는 그 텐스플로우 내부의 그 딕셔너리에 만들어져 있는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로스 함수하고 검증의 로스 함수, 액큐리시하고 검증의 액큐리시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이제 한번 플래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로스 함수는 이제 계속 줄어드는데 밸리데이션 로스 함수는 이제 어느 정도 정체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습 문제를 계속 푼다고 해서 시험 성적이 무한히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연습 문제는 계속 잘 풀지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 함수는 어느 정도 정체되고 정확성도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검증 데이터의 정확성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 수준에서 이제 정체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서 간략하게 텐스플로우 2를 이용한 콘보루션 신경망을 모델링하고 그 모형을 사용해서 이제 숫자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학습해서 예측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봤습니다.